혹시나 탐나홀에서 좀 전에 있었던 아니 아침에 뵀으니까. 어이구. 야. 그래 잘 있습니다. 네,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개회식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지환입니다. 네, 이번 2019 글로벌 제주 상공인 리더십 포럼은 글로벌 제주인 상공인과의 동행이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제주 상공인의 경제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서 제외 제주 상공인과 지역 상공인이 하나가 되는 행사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앉으실 때는 의자를 무대 방향으로 돌려 국내외 제주 출신 상공인과 도내 각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기업인 등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화면을 통해 제주 상공회의소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이로운 이유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완승이라고 한승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온 제주 경제에 한 산이 있습니다. 엇보던 시대의 혼란 속에서 휘몰아쳤던 격들의 수용으로 일제에 나서서 있는 제주 상공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경제 발전은 상공이 거리공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진정한 독립임을 알았기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나누어 21세기 한국가시와 반동한 법, IT, BT, CT, ET 첨단 지식산업의 국밥들 참여했습니다. 국제 자유도시 세계인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눈부신 성장, 제주 상공회의소의 끊임없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제주 상공회의소의 핵심 과제는 지역 경제 발전과 상공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제주 상공회의소는 2018년 4월 27일 김대영 회장을 제23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합니다. 지역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원들의 참여 기회와 조직 확장을 위해
의원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의견 수렴과 급변하는 경제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힘쓰면서 출판과 홍보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핵심 산업별로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경영 애로 회수는 물론 상공업계의 대표 역할에 맞게 기업들의 고익을 대변하고 원활한 교육 협력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공업의 탄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경영인 자질 향상으로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시험 수탁 기관으로 매년 7천여 명의 자격 방송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상공회수에는 항상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제에 하고 있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제주 강좌와 관광 포럼을 비롯하여 다양한 CEO 강좌와 간담회, 세미나, 토론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상공인과 경인들의 경제 마인드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 상공회의소 인적자원 개발위원회는 지자체, 산업계, 학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컨트롤 타워로서 혁신 프로젝트와 맞춤형 교육 지원, 고용 포럼 등의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과 지역 고용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여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 농어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상공회의소의 동영상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상공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기업의 미래 그리고 지역 경제의 미래, 제주의 미래가 무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대형 제주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좀 전에도 뵀는데 또 다시 또 뵈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제주 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원희정 부의사님, 송재호 국가운영위원장님, 성춘타의 중국 총영사님, 기타리초 일본국 총영사님, 그리고 김창희 세계제주대 공동위원장님과 원홍익 전 상무위원장님, 또한 신영기 서울도민위원님을 비롯한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을색이 완연한 오늘, 지난해에 이어 2019 글로벌 제주 상공인 리더십 포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기조 강연을 해주실 김현철 서울대 교수님과 제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해주실 해양대 전 제주도의 총장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상공인 여러분, 원래로 4번째로 열리는 글로벌 제주 상공인 리더십 포럼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주 경제인 네트워크 허브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번의 포럼을 계기로 조성된 국내외 상공인 네트워크는 원래 처음으로 세계제주대회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세계제주대회와 상공인 리더십 포럼은 글로벌 제주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번 포럼의 대주제인 글로벌 제주인 상공인과의 동행도 국내외 제주 상공인들이 세계 속 제주인이라는 넓은 울타리 속에서 제주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뜻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상공인 여러분, 여기서 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갔다 글로벌 왔다니까 이 앞에 가서 경제 환경은 찍으셔야지. 예상외로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 간 지역 간 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무한 경쟁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혁신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환경 변화에 취약한 지역 경제도 성장 동력 둔화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3공인 네트워크가 더욱 굳건한 연대와 결속을 다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의 성장이 제외 제주인의 성장으로, 제외 제주인 성장이 다시 제주의 성장으로 선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기뻐하는 가을 풍요로운 고향에 머무시는 동안 어머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고 좋은 추억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어서 같이 뵙습니다. 정말 우리 세계 제주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 자체로 정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곳 제주를 잘 지키고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다시 한번 무겁게 느낍니다. 전 세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제주도민의 그리고 제외동포 경제인 여러분, 꿈에도 그리는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자리를 잡고 제주를 사랑하며 고향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힘이 우리 제주의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일선에서 제주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제주상공회의소 김대영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제주의 상공인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에 부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며 우리 사회의 미래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것은 그 최일선에 우리 상공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가 처한 여러 가지 현안, 그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상공인 여러분들의 굽히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활발히 힘을 발휘해야만 우리 제주의 앞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평소에 존경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서울대 김현철 교수님, 우리 제주를 위해서 정말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좋은 강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허양진 전 제주도의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제주의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진단과 지혜를 활발하게 교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태해 주시는 지혜와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제주의 발전, 제주도민들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전국과 해외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주인으로서 자랑스럽게 활약을 하고 계신 여러분, 이번 제주인 대회 그리고 우리 글로벌 상공인 포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힘내시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를 주제로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김대영 회장님도 모두 말씀하셨고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이 한국 경제 또 글로벌 경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런 현상을 봐야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 홍콩 사태, 영국의 브렉시트, 하다못해 지금 광화문과 서쪽으로 나눠진 이런 걸 보면은 이 한국과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왜 일어나는지를 제가 좀 한번 경제적으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기 PPT를 보시면은 미중 이 패권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벌써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미중 패권 전쟁은 이미 예정된 전쟁이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예정된 전쟁,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었으면은 이런 패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 경제가 급격히 미국 경제를 따라잡음으로 해가지고 이 패권 경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걸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그런 용어로 설명합니다만은 패권국이 있을 때 추격 국가가 굉장히 격차가 발생이 있으면은 패권 국가는 추격 국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추격 국가가 패권 국가를 굉장히 근접하게 따라오면은 이 패권 국가는 언젠가는 이 추격 국가를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지금 홍콩도 한번 보십시오. 홍콩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홍콩 경제는 중국 경제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었는데 중국 경제가 굉장히 잘 됐을 때는 홍콩은 쌍수를 들고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환영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중국과 홍콩 간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거기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영국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이 EU에 편입돼 가지고 경제가 잘 될 때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났었습니다. 근데 EU 경제가 한 12년 계속 어려움을 겪으니까 영국이 드디어 EU로부터 탈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유럽 경제가 시청거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아는 많은 현상의 이면에는 바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경제 문제가 어떤 문제냐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 100년간의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80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가 혜택을 받았었는데 1915년부터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까 결국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이처럼 세계대전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경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1940년대 세계 경제가 세계 대전이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쭉 좋아졌죠. 이때 전 세계는 한 50년간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성장하던 세계 경제가 2008년 이후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흔들리는 시점에 홍콩 사태, 브렉시트, 미중 패권, 한일 갈등 이런 갈등이 모두 다 분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많은 갈등의 원인에 이렇게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물론 한국은 뭐 싸움도 좋아하고 갈등도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경제가 좋았더라면은 이렇게까지는 분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경제는 어떤 상태인데 여기 한번 그래프를 보십시오. 우리 경제가 벌써 저성장에 빠져 경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상공회의소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정부에 경제가 어렵다고 탄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전국의 상공인들 모르세요. 10%만이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성장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90%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처럼 한국 경제는 벌써 저성장에 빠져들어간 지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정권에서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 때도 경제가 나빴고 이명박 정권 때도 경제가 나빴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에 기인한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미중 패권이 세계 경제의 흔들림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경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개방형 경제고 세계 경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제다. 그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세계 경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큰 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그 분기점에 와 있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좋을 리가 없죠. 나쁜 상황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호황만을 보고는 한국 경제, 한국 수출 끄떡없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오입니다. 한국 경제 수출 벌써 나빠진 지 10년이 됐습니다. 또 경제가 어땠습니까? 근데 중국 경제가 잘 되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혜택을 받고 또 한국 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제주도의 혜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이제는 사람으로 투자를 바꾸면서 어떻게든 내수를 활성화돼야 됩니다. 공업되지만은 제주도 경제에는 그 정도의 건설 인프라 이제는 거의 한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콘크리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투자의 목적은 내수경기 진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견조 속에 간 최고의 권력이 어디였습니까? 물론 대통령이었죠. 근데 대통령도 잡아넣는 권력이 어디입니까? 검찰이잖아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피케티가 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여러분 트럼프가 왜 당선됐을까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대통령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미국의 양극화 때문입니다. 특히 중서부에 전통적인 미국의 중류층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선진국 중에 지금 양극화가 제일 심한 국가가 어디냐 하면은 미국입니다. 이런 구조, 그리고 사회의 갈등이 증폭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서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타격을 우리가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지난 20년간 중국 성장, 북한이라는 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대륙국가 일원이면서 대륙국가가 되지 못하고 해양으로 뻗어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하고의 경제적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처음으로 경제적 섬에서 탈피할 수가 있어요. 섬나라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오히려 대륙하고도 연결되고 해양하고도 연결되는 교량해야 돼요. 고도 성장기의 추억을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성장기의 패러다임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지금 저성장인 국제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한 번 세 번째 대도약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번째 대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왜 빠진 국가가 어디냐 하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양적 고도성장이 끝나자마자 저성장기를 인정하고 거기서 지적성장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긍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학자들이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뭐냐? 잃어버린 10년, 20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비관입니다. 자리에서 강연을 해주신 김현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시는 수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공인이 바라보는 제주 경제 새로운 성장을 주제로 패널 토론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좀 앉아 있으면 뭐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요. 아마 잠시 자리를 이동하신 분들께서도 속히 다시 안으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마 기도하기 끝나서 잠시 화장실 가신 분들 좀 계신데 바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3시 50분까지 토론을 마쳐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시부터 상공 대상 시상식에 잡혀 있어서 시간이 딱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정해진 시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2019년 세계 제주인 대회 일환인 제주 상공인 리더십 포럼 개최를 축하해 주다. 오늘 우리가 다 제주인과 관련된 직접 대부분 직접 관련된 제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급적 제주어로 이렇게 얘기해야 참 의미가 있는 건데 다 통할 거 아닙니까 제주말이.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이 포럼의 주제는 상공인들이 바라보는 제주경제 새로운 성장이라는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세 분 지정 토론자가 토론한 후에 조금 나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또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그 흐름에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경제를 앞으로 미래의 제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산업 구조를 조정해 나갈 것이냐 토론하실 패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첫 번째 LG 이노텍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제주 테크노파크 원장을 지금 준비한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줄여서 7분 이내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소개한 순서대로 허영호 원장님께서 첫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제대로 풀렸었는데 시간을 좀 아꼈어야 돼가지고 인사를 생략을 하고요. 저희 제주 테크노파크 원장에서 제주 테크노파크의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에 있는 전국 조직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글로벌 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거점 기관.